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뒀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을 압박할 의도로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13일 공개한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입니다.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김정은은 지난 2019년 12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은 향후 미국과 비핵화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영내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 등으로 미국과 동맹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공격적이고 잠재적인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국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아마도 정권에 대한 현재 압박 수준이 북한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재래식 군대의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 대외 관여,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통해 북한은 핵 보유국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WMD 위협도 지적됐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 개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번 주 상원과 하원에서 열리는 정보위원회의 연례 위협평가 청문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먼저 공개했는데 앞서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is means ensuring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warn, protec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threats we face. This includes threats from traditional state actors, as well as evolving and critical transnational threats.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은 점점 더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로서 특히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글로벌 규범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무력을 포함한 기술로 미국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란은 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해 계속 영내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그러면서 북한은 영내와 국제 무대에서 파괴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검토할 수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국제 정책으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내 흐름을 계속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답변에서 의회 청문회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한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 재검토 필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회 간사, 마르크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리처드 셸비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이란,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의 위협에 미군이 맞서길 촉구한다면서 미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에서 실질적으로 국방비가 감소한 것은 미국의 적국뿐 아니라 동맹과 협력국들에게도 끔찍한 신호를 보낸다면서 이는 국방부로 하여금 군인 보호와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장비와 훈련 확보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으로 올해보다 1.7% 증액된 7,53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축소된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소가 13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권위자들이 추정한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을 근거로 현재 북한이 67개에서 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때 매년 12기에서 18기를 늘릴 경우 북한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이미 인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B-61-12 저위력 핵폭탄의 한반도 재배치와 미한일 3국의 핵공유 협정 등을 통한 억제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23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는 12일 공개한 법원 서류를 통해 푸에블로호 승조원 측의 요구에 따라 판결문 번역본 등을 미국 우체국 1급 우편물을 통해 북한의 리선권 외무상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2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0여 명에 대해 북한이 23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 결정을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